공부를 한다 칠 때 아주 상당히 빨리 팍팍 받아들이고 그냥 한눈에 초고속으로 받아들인다. 식상일까요? 인성일까요? 예, 빠른 것은 식상입니다. 늦은 것은 좀 인성입니다. 물론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즉 식상과 인성은 모두가 다 학문을 의미합니다. 식상과 인성, 학문. 식상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 빨리 받아들이니까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냥 알려준 대로 쫙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퀴즈대회에 나가면은 일단 1등하는 식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면 튀어나옵니다. 인성은 한참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미 딱 누르려고 하면 벌써 식상이 대답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주로 못 나오죠. 뒤에 강한 거죠. 그래서 식상과 인성, 이것들이 조화가 잘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사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식상성이 많이 주를 하니까 인성이 많이 합니까? 자, 여러분 신비주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식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주로 그 식상성의 기질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것보다는 비논리고 논리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흥에서 맞아 하고 넘어갑니다. 맞잖아요. 감목 큰 나무라 생각하고 도끼를 쪼개면 재명으로 된다. 감목, 벽갑, 인정,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들, 바로 식상들의 개념이죠. 감목이 정말 나무야? 경금이 정말 도끼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인성의 개념. 그래서 학문이 좀 늦습니다. 인성은. 그러나 죄면 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문학은 식상이고 과학 같은 개념은 주로 인성 쪽에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식상과 인성, 식상과 인성, 그리고 재성, 관성. 현명한 것,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 자, 똑똑함과 현명함을 얘기했죠. 자, 이게 여러분 현인이라고 합니다. 현인. 물론 현자라고 하고 동양에서 성인은 이미 사람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죠. 그리고 성인은 아니지만 그 성인에 가까이 간 사람이 현자라고 합니다. 현자. 저는 현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인. 저에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바로 현인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30몇 강의 들을 동안 현인의 수를 처음 들었나 한번 들었나 모르겠지만, 저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현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인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는 학문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냥 학문이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들도 앉혀놓고 인문대 교수님, 공대 교수님, 법대 교수님 다 앉혀놓고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사주학을 얘기할 때 이건 대인지학이다. 정말로 이건 대학이다. 대학. 사서삼경에 하나 나온 대학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대학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주명리학이 대학이 아니면 어떻게 놓고 그 각종 박사들을 놓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일반 학생도 아니고 그 자체만 놓고 해도 대학이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사주학은 이 세상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질병 환자를 치료한다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만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않는 큰 흐름의 패턴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뭘 이루고 이 현실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루고 안 이루고의 개념은 바로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 속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 보면요, 삼강령 8조목에서 8조목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데로 나옵니다. 제가 가서 그 8조목에 나오는 건 경물치집에서 나오는데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평천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주학이나 음양에서 이 학문을 가지고 정말로 천하 전 세계를 평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 봅시다. 어쨌든 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자.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은 성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인은 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현인이 될 수는 있겠죠. 현인은 치우치지 않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호를 줍니다. 남자들에게는 원자의 호를 주고 여자들에게는 정자의 호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원자, 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는 어떻게 줍니까? 일단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저도 못 갖추는데 없죠. 그러나 최소한 공부만이 아니고 학문도 어느 정도 알고 이 사주학도 알고 그다음에 적절한 정도의 이렇게 인격 수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판단될 때 준비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학문, 이 공부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을 시켜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가려고 한다. 실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주 공부를 하면 마지막에 가서 알지 못합니다.
이 사주학은 정말 도학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치우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에 정확한 것들을 세밀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을 도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련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강의 중에 항상 마음으로 듣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강의 수업 시간에 저한테 강의를 저를 통해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좀 더 보다 나은 인격, 즉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똑똑한가 현명한 한번 짚어나가 볼까요, 여러분? 자, 어느 게 똑똑한 겁니까? 자, 우리가 직장에 보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김 대리가 있고요, 박 대리가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 이 부장이 회의를 하는데 이 부장이 약간 뭐 보수적인 분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 부장 아이디어가 상당히 누가 봐도 잘못됐습니다. 김 대리 딱 얘기합니다. 부장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근거를 딱 댑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고전의 문제가 있고 얘가 있고 동양이 어떻고 서양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못 쓰고요. 자, 부장님이 말씀하신 A안은 못 쓰고 B안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를 정확히 되기 때문에 부장이 역시 마찬가지 할 수 없이 B안을 따릅니다. 이게 똑똑한 김대리, 똑똑하니까 많이 하니까 똑똑합니다. 부장이 김대리 똑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대리 똑똑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김대리 똑똑하지만 이 부장이 과연 김대리를 항상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올 때에 따라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부서가 잘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박 대리는 어떡합니까? 박 대리는 부장 회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부장님이 A안을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봐도 A안이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장님의 A안, 이 안 중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 어떤 것든 장단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왜? 생각하기에 따른다는 것은 식상의 기준이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장점인 겁니다. 근데 객관적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A안을 갖다 놓고서 이런 쪽은 좋고 이런 쪽은 나쁘고 그 다음 자기가 B안을 또 내죠. 그리고 또한 하나의 제3의 C안도 냅니다. 좀 안 좋은 안을. 이렇게 A안, B안 3개를 내놓고는 부장님께서 사실 A안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C안 하나를 내고 B안, C안 2개를 냅니다. 자기가 그냥 B안, C안 2개를 실제는 B안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B안, C안 2개를 줘서 B안을 보니까 이런 게 있고 C안은 이런 장단이 있습니다. 부장님 어느 게 좋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누가 보더라도 B안인 겁니다. 근데 똑같은 B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것, 즉 김대리나 박대리 목표는 나 잘났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정책대로 채택이 돼서 움직여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뭡니까? 바로 김대리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장님 어떻고. 그럼 이 부장은 김대리의 B안이 옳은 걸 알아서 하소치 할지라도 혹은 때에 따라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일부러 B안을 채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김 부장은 김 대리는 뒤에 가서 뭐랍니까? 이 부장은 나이만 먹어서 뭐 같은 게 하면 욕을 하죠. 그죠? 이해하죠? 그러면서 불평불만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박 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명하기 때문에 부장님, 부장님이 하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것 같은데 B안은 이런 게 있고 C안은 이런 게 있고 저는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부장님께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 B안을 자신이 냈지만서도 결정을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부장이 해준 게 되는 겁니다. 부장의 권위도 세워지고 내 의견도 갖고 어느 게 현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가족과 동시에 여러분 부부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대화를 나누고 감정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내 말이 상대방에게 먹히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그냥 말을 하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명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똑똑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싸우다가 상대방이 말이 맞아도 우기는 경우 없었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이성적인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성을 주관하는 것은 감정이 많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뭡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로 합리적인 판단하고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 정확히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현자고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나친 식상의 기질이 아니라 적정한 식상의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출하고 재미도 있고요. 앞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인성의 기운이 같이 가미돼서 현명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학문천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TV를 하니까 무조건 본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여러분에 대한 어떤 중화,
중화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 강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떤지. 자, 현인을 얘기하죠. 현인.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개 해나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인가요? 여러분, 노후 대책 해놨나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백수보험 들어놨다고요?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돈으로 만들어 놓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지혜, 인, 지,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인지신, 노후 대책.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잘 나갈 때 10명한테 이렇게 도움을 베풀었다. 그럼 이 10명이 나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몇 명이나 나를 도와줄까요? 10명 다 도와줄까요? 5명이나 도와줄까요? 예, 1명이나 2명 정도 나를 도와준다면 아마 다행일 겁니다. 대부분 10명 중에 5명은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좋을 때는 막 내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3명은 도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 못 도와줄 수도 있겠고, 그러나 1명 내지 2명은 나를 도와줄 겁니다. 내가 10명한테 투자를 했는데 1-2명밖에 도와주지 않고 8-9명은 배반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보통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땅이나 돈으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은행도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아무리 수억의 재산 정신 차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놔도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신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현명한 방법은 이겁니다. 사람을 믿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이 돈으로 대비하는 것보다 10사람,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선생님, 예, 사람한테 10명 투자를 해봤자 8-9명이 날 배반 두드리 때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명은 나를 도와주죠. 그럼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100명한테 투자를 해놓으면 나를 몇 명이 어려울 때 날 도와줄까요? 대비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니 노후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명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움에서 희생하거나 지내가는 데 있어서는 3-4명만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명에게 도움을 줘놓고서 투자해놓고 그중에 10명만 건진다면 그것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인에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다음에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지혜. 여러분, 무작정 사람만 좋고 아는 것이 없다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정확한 지식,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이 사람만 좋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또한 지혜로운 것, 똑똑한 김대리가 아니라 현명한 박대리가 돼야 되는데, 현명한 박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이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 다닐 땐 대충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나 준비 안 하고 입력이 없이 써먹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식의 부재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로 무지한 군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그 독약으로서 죽게 만든 무지한 군중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뭐든지 좋으니까 공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운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 안 될 때는 뭔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벌려고 아픈 것도 하지 말고, 그때는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운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참된 지혜, 지식과 지혜, 바로 이걸 저희는 지지라고 합니다. 신인 지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당부합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하고도 인연이 되는 겁니다. 사제 인연이에요. 제 나이를 떠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저 사제 인연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저 안 가르쳐드려요. 인격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신, 몸, 건강입니다. 신인, 지지, 인지신, 이 세 가지 건강. 왜요? 예전에 지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제 60, 70 넘으신 분들은 원래 예전에 사람들, 그분들 보았던 삶, 그분들 어릴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넘으시면 대부분 세상을 태수를 달리하고 운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 뒤에 삶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즉 자손들을 키우는 데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60, 70이 돼가지고 돌아가시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오락이나 어떤 문화, 즉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나 공부 같은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상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앞으로도 한동안 이 현상은 더 가속될 겁니다. 60대, 70대 이 노인분들이 이제 그 시기에 뭐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려고도 하고요. 어떤 막 방황하고 가치관에 혼돈이 와서 막 방설이. 그리고 어른분들은 젊을 때도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로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수 속에서 역학에서 주어진 삶을 120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90세까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90세. 앞으로는 저는 지금도 저에게 온 사람 중에 45세를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90세까지 살 분들인데 우리 육체는 태어나 쓰다 보면 60, 70이 넘어가면 이미 많이 낡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너무 이렇게 그 현실에 치우쳐서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어떤 흐름에서 현실적인 어떤 돈이나 아니면 쾌락들만 추구하지 마시고 시간이 날 때 운동을 해 주십시오. 적당한 운동이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꾸어 두십시오. 사람에게 투자를 해놓으십시오. 항상 강조하지만 인, 지, 신 이 세 가지, 사람을 믿고 사람에 투자하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과 상식을 갖춰나가고, 상식을 갖춰야지 여러분들이 건강을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뭐 먹으니까 좋대, 달팽이 먹으니까 좋대. 여러분 달팽이 갖다 먹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설사 하는 사람이 달팽이 갖다 먹습니까? 그럼 설사만 착착하고 몸 많이 축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별 특성이 다 있습니다. 남 좋다고 다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옆 사람 좋다고요? 아침에 열심히 산에 가서 약수터 가서 찬물 먹습니다. 다 좋은 줄 아십니까? 몸이 냉한 사람은 이 약수터 찬 먹으면 더 냉해집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질병도 몰라서 즉 무지에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고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고 적절한 방향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여러 후손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생각이 없는 상태 내지는 치우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나이가 들면 그게 굳어집니다. 그럼 세상을 삐뚤어 보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럼 정말로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후손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50대 저희 문화 중에는 60대 공부를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 그 연세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바로 흐름을 다시 잡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십시오. 역학만이 아니라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상식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건강을 가꾸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동양을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인신, 신인, 사람을 믿고 지식과 지혜를 같이 높이고 공부를 해주고 그다음 건강을 갖고 가는 것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더 이상 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지켜야 되고 또한 고정관념을 선별해야 됩니다. 깨야 할 고정관념이 있고 또한 지켜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좋은 고정관념을 우리는 갖고 줘야 됩니다. 좋은 고정관념. 여러분 사주학은 인간의 학문입니다. 이것은 그 인간은 참된 인간, 옳은 인간을 의미하지 잘못된 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계통에서 잘못된 인간이 좀 되지 않은 분들이 이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 많이 호국세무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참된 인간이 정말 옳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